안녕하세요. 아키안 한숙재입니다. 이제 132회 시험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해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소장님들이 무척 그냥 긴장되시고 막바지 준비하시느라 좀 바쁘실 텐데요. 해서 이번 1월 27일에 진행될 132회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을 대비한 최종 점검 문제를 유튜브로 올려드리니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께서 근본 일주일간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미르카나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상보다는 긴 설명보다는 빠르게 요점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는 화면 캡처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보여드렸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시험은 용어 문제와 서술 문제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둬야 될 것이 100분의 시간 동안에 용어 문제는 10문제를 각 1페이지 이상씩 쓰시고, 서술 문제는 3페이지 이상씩 4문제를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일주일간 시간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거의 매일 100분의 시간 또는 50분의 시간을 정해서 연습을 좀 해두셔야 시험장에 가셔서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은 132회 시험 대비를 위해서 최종 점검 문제라고 좀 보통 부릅니다. 예상 문제라든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쪽집게 도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올해로 딱 10년 됐거든요, 강의를 한 지가. 그래서 대충 이게 보면 출제되는 사이클도 좀 알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유효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31회 시험은 거의 대부분 다 나올 걸 예상을 했던 걸 맞췄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지난번 시험만큼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 PF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금 건설 PF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안 좋은 건설 경기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또 중과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이제 PF 제도처럼 딱 찍어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요거를 좀 준비를 좀 따로 해서, 지금 밑에 6번에 보시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와 건설업계의 대처 방안 있죠. 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챕터 뒤에 보시면, 동영상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요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보통 첫 새해가 되면 보통 이런 어떤 경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건설 시장의 어떤 침체,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OSC 시장의 특성 및 모듈 건축의 장단점. 왜 그러냐면 2023년 작년이 모듈 건축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화 구조가 실시간 내화 구조를 일단은 돌파한 그런 어떤 13층짜리 공동주택이 또 준공이 됐기도 했고, 또 OS 시장이 이제 모듈러를 포함한 OS 시장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는 시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잘 살펴보시고 뒤에 나오는 이렇게 답안도 좀 살펴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공사비 상승 요인, 그 다음에 계약금의 조정 방법. 이거는 새해가 되면 늘 빠질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건설 공사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는 안 나왔지만 지지난 회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회에는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작년 초반에 딱 1년 전에는 또 역시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1년 뒤인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모범 답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절기 콘크리트 분주기 관리. 요거는 그냥 계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콘크리트 분주기 관리를 해서 뭐 적산 온도, 그 다음에 온도 균열, 온돌 균열 지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문제로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4페이지 이상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 보셔서 거의 외울 정도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두 문제, 세 문제 나온다는 자신은 없는데, 뭐 한 문제도 안 나온다면, 이런 출제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동절기 콘크리트 분주기 관리 문제는 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썸머리 잘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로 쫓아가지 마세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숙독을 하시고 익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기준 및 불합격 시 조치 사항.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 이제 LH 공사의 이제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들이 아직도 불이 다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1회에 제가 전단 철근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그때 문제가 철근의 문제도 있지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문제도 있었고 또 들어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굵은 골재에 대한 어떤 분주기 관리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콘크리트 4번의 동절기 콘크리트 분주기 관리, 그 다음에 5번의 압축 강도 요런 걸 합쳐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분주기 관리, 동절기에 대한 콘크리트 분주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불합격 조치 사항도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6번은 말씀드렸고 7번은 원래 안 넣었던 건데 이번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기준과 안전대책. 왜 그러냐면 타워 크레인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타워 크레인이 뭐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를 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년 가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한 6페이지 정도의 답안을 지금 챙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썸머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딱 일주일 남은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실 감각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문제를 쫓아다니지 말고 나올 만한 범위 내 문제를 좀 더 한 번씩 더 보고 전반적인 흐름만 잘 잡아주는 그렇게 하시면서 모의고사를 좀 계속 치시면서 시험 감각을 느끼셔라.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건설 PF의 문제점이 개선 방안 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시면 PF 업무 흐름도로 해가지고 SPC 돼 있죠. 특수 목적 범위를 주의해서 시행사, 분양자, 금융사, 시공자 이렇게 안 되고 보통 삼각 구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각 구도가 아니고.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도의 체계들을 좀 갖고 계신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PF제의 문제점, 그다음에 건설 PF 개선 방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이제 사업비 증가의 요인 발생해서 공사비의 10% 20% 증가가 되는 건데 사업비 리스크가 공사비 증액을 되고 고분양가에 반영돼서 사업비 증가되는 그런 형태다. 이런 식의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시행사, 시공자, 금융계획의 세로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가로 요소, 사업비 리스크, 사업비 장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굉장히 답안이 굉장히 좀 틀이 잡혀 보입니다.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내용 보시면 역시 시행사, 시공자, 금융기관의 흐름들. 그 다음에 외가로 6번에 보시면 시공자 유동성 악화로 프로젝트 부실함. 요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시공자의 신용, 지급 보증, 책임 준공, 채무이수
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PF가 문제됐을 경우 우리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실제로 대출에 이제 악영을 일으키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책임 전가들이 이제 건설까지 넘어가는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PF 제도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구나 다 알지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대책으로서는 이제 장기 PF 금융기관 인센티브를 줘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중장기 금융 도입.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PF 관련 금융 전문기관 육성. 이래 돼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OSC 건설 시장의 특성 및 모듈 건축의 단장점. 이렇게 돼 있는데, OSC는 그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탈현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현장 시스템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탈현장 시스템, 그다음에 건설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OSC에 대한 범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할 때 OSC에 대한 문제점 하기 전에 필요성과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 답안에는 이제 표현이 좀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제 건설 산업에서의 생산성 저하, 품질 저하, 안전사고,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의 또 환경 변화에 대한 요인 때문에 OSC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좀 적어놓은 거 보시죠. 그래 발전 방향이 좀 더 이제 보완이 된 부분인데 조리식 공법의 적용, 공기 단축 유도, 대량 생산 적용, 공사비 절감 이런 식으로 규격화된 공장 시스템, 본질 확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전문화, 공업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좀 쓰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절기 콘크리트 분주해 관리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제는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1월달 아니면 나올 때가 없어요. 5월달하고 8월달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절기라고 말을 했지만 한중 콘크리트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콘크리트 온도별 준비사항,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어떤 실시에 대한 부분에서 기온별 실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타설부에 대한 사전 점검, 이제 침해라든지 어떤 균일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5번에 외곽으로 5번 오시면 물 이제 결합제비가 가능한 적게 배합을 해라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60에서 65% 쓰지만 한중에서는 50에서 60 또는 고강도에서는 그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레미콘 수급 계획이 철저되는가, 비빙 운반 대기 타설에 대한 부분에서 컨트롤 콜드 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연기가 좀 필요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온도 양생 관리 이런 간단한 그림들, 그 다음에 양생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적산 온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 막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매진말도 보시면 좀 공을 들이셔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채택을 하기 때문에 매점말이라든지 이제 결론에서 굉장히 좀 답안을 좀 이제 잘 정리가 된 어떤 답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이나 매점말 같은 거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어진 지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하되 적정한 분량을 쓰지만 글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밑에 도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훨씬 더 답안 작성 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대처 방안. 뭐 이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저는 잘 보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건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은 건설 산업의 침체, 수익성 악화, 수주 경제 치열하고 잦은 사고로 신뢰도 추락, 노동 시장의 급변,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고령화가 됐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건설 산업 문제점 대응 방안에서 크게 이제 좀 녹색으로 된 부분들 답안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하시고 다음 답을 보시면 이렇게 VLCC 활성화 이걸 가지고 VLCC를 활성화하면 그게 건설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건축 시공 기술사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때까지 건축 시공 기술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제 교재 뭐 그다음에 그 수험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담백하게 써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 효과가 있고 적고 많고를 따지기 시작하시면 답안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충전해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식정우환이라 가지고 너무 많이 아시니까 이거 별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제껴버리면 예, 점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에 따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충실하게 좀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인간관계에는 보통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중요하잖아요. 답안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마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쓸 수 있으면 다 쓰세요. 난 시간이 허락하고 분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안을 처음에 잡으시고 그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답안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MCR라든지 공장 생산화, 그 다음에 탈해는 시스템, 매듭말도 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훨씬 좋죠. 예,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좀 득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안전대책. 요거는 그 사실 다음 동영상이 이제 지금 이거는 서술편이고 용어편도 있어요. 용어편도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녹화만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타워 크레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아예 제가 이제 추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서술 문제로. 자,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가설용 크레인 설치 기준과 안전대책, 장비 선정 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이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좀 많은데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타워 크레인 문제가 다 커버 가능하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타워 크레인 설치 시 검토사항 또는 고려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중량, 기산 조건, 안전성, 효율성.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판서로 막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답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타원형 보시면 타워 크레인 배치 계획 있죠. 이거 사실 건지심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크게 쓰셔가지고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 쓰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게 쓸 게 적어집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것만 하나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능력을 고려한 기종의 선정. 이게 이제 장비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산적조 군배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대학 교수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예, 제천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장비 효율을 위한 대수 산정.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적 양중계획 수립. 설치 기준에서 이렇게 설치 기준에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m 또는 2m, 1.5m 그게 최소 기준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 타워 크레인에 이제 앵커 볼트를 어떻게 설치해라 돼 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부분인데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이 챕터 이게 화면을 이제 크랩해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타워 크레인 그림도 좀 작게 그렸죠. 타워 크레인 그리려면 굉장히 크게 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작게 그리고, 내가 표현할 내용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효과적이고,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요 공정에 따른 미장 조작 요거 있죠. 요거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죠. 공기 단축에도 쓰고 그다음에 마감 공세도 쓰고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 표현 방식도 잘 기억했다가 이제 쓰시면 좋겠죠. 지금은 문제 여러 개를 다 쓸 수 없고 종합적인 문제를 하나 보되 그 내부에 있는 기본적인 답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하시고 또 연습을 해 보시면서 쭉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자기만의 답안의 스타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 훈련까지 하시면서. 네, 그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답이 나오죠. 이제 그 보시면 해체식 오류 사항인데, 이제 플로우 차트, 그 다음에 안전계획 수립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수립에 대한 어떤 그 순서들. 또 오른쪽 보시면 마스터 수식도 되어 있는데, 여기 수식도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썼는데, 이게 한 100분의 1로 수정하시면 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상학과시 운영 중, 요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 풍속이 10m/s, 15m/s 이하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서 한다. 그래서 설치 해체는 10m/s, 운행은 15m/s. 이거죠? 예. 그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특히 표로도 이렇게 딱 쏘시면, 채점하는 사람이 바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공부가 잘 됐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격 3일체, 뭐 제가 만든 용어긴 하지만 자꾸 오히려 이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 3일체는 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를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판지를 만들고 서브노트를 만들 시간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놨던 것을 최대한 자기 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고 매일, 지금은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치셔야 됩니다. 뭐 한두 번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치면 안 돼요. 지금 거의 매일 친다고 생각하시고 50분씩이라도 매일 모의고사 쳐가지고 시험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말에 이렇게 모의고사 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몰아서 치는 게 아니고 매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장판지 정리 잘 하시고 서브노트 쭉 보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보지 마세요. 지금은 시험 나오는 것만 보시고 전통적 계약 방식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 터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만 보셔서 지금은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가능한 50분이라도 매일 하셔라. 그리고 지금처럼 최근 출제 경향이 있으면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취지가 뭐냐면 지금 동절기에다가 사실 이슈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면 꼭 그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범위에 있는 근처에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문제를 한 번씩은 더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정리를 하시라 이 차원입니다. 이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런 문제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지 꼭 이게 나오니까 그렇다 이 차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누구한테 문제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말씀드린 내용은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 반은 올해는 2월 18일 개강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좀 혼자 가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종로 기술사학원 1강의실에서 이제 하는데 9시부터 오후 5시로 지금 실전은 거의 대부분 4시 반에 마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또 이제 신앙 있으신 분은 주일이라서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몇 달, 한 서너 달 하시면서 이제 저녁에만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또 안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일요일 날 와서 공부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분명히 제가 어떻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합격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전라도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또 계시니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고요. 제가 판서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종로에서 제일 큰 강의실에서 판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로 보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너무 이제 빨리 좀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출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해놓고 좀 쓰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뒤에 모범 답안들은 그런 어떤 답안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형식도 중요하다 해서 제가 제시를 한 거니까 준비를 찬찬히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가능한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